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불화로 공부하는 거 일부 보셨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불화는 이렇게 두 번으로 마칠게요. 불화 들어가면 따뜻하고 태우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한자예요. 오늘은 불의 활동 3을 불로 만든 것 이런 거 한번 모아봤더니 한 17자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쇠 불릴련, 쇠 녹일용, 구울자, 달릴자, 다려요, 달일점, 복골초 이런 자가 있고요. 불뜰치, 뜸구, 살물팽, 살물자 이런 자도 있더라고요. 수탄, 재회, 횃불, 심지주, 등불 등 이런 자 있고요. 촛불 쪽, 화로로, 봉화봉 이렇게 해서 17자 한번 볼게요. 다 뭐가 들어가요? 불화가 들어갑니다. 불화가 들어가면 따뜻하고 태우고 열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쇠 불릴 연을 보시면 앞에 쇠 불화가 되고 뒷부분에 가릴간이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간 발음이 들어간 한자에 련 발음하는 한자들 몇 개 있죠. 거기에 있어서 불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쇠를 녹여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탄할 때 쓰고요. 불에다가 우유를 부드럽게 하면 연유할 때도 쓰는 한자예요. 녹일용은 불에 녹인다인데 녹일용 찾아보시면 불화도 되고 쇠금도 됩니다. 불로 녹인다, 쇠를 녹인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용암, 용해 이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바위 암자입니다. 고기 기울 자는 자도 되고 적도 되는데요. 산적이라고 해서 우리 명절 때 먹는 꼬지전 그걸 산적이라고 해요. 고기 넣고 하는 거. 그래서 불에다가 다로리 여기서는 육다로로 보는 거죠. 고기를 불에 구워요. 회자라는 말도 유명한 말인데요. 회 우리 횟감 먹는 회고요. 자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걸로 보시면 돼서 회자라는 말은 회고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구울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입에 전해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회자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달일전은 위에 앞전 아래 불에다가 이렇게 다려서 하는 건데 꽃 다려 이렇게 꽃전 화전 그다음 전병 이렇게 반죽해서 먹는 떡 있죠? 떡인데 구워 먹는 거겠죠? 이럴 때 쓴다. 복글초는 앞에 불화 쓰고 적을 소가 초발음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발음 종종 하지요. 그래서 초면, 그럼 볶음면이 되겠습니다. 국수면자. 불뜰치를 보시면 불화 쓰고 뒤에다가 하품음자 집어넣어서 불화의 하품음입니다. 자취, 취사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불을 붙일 때 입으로 후후 바람 불면 더 불이 잘 타지요. 자취하다, 취사병이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뜸구자는 오렐구에 불하니까 불을 놔서 오랫동안 몸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침구, 그럼 찜질과 뜸질을 뜻하겠습니다. 바늘침. 한의원 가서 뜸 뜨고 침 맞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살물팽자는 위에다가 형통할 형자에 아랫부분이 불을 집어넣어서 불에다가 가마솥 놓고 삶는다는 뜻입니다. 이글숙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솥을 뜻하는 한자예요. 토사구팽이라고 해서 토끼토 죽을사예요. 토끼를 죽였어요. 누가? 개가 했거든요. 사냥개를 이제 삶아 먹어요. 이거 한신이 한 이야기죠. 사냥하러 가서 토끼 잡으면 사냥했던 개는 쓸모가 이제 없어지니 삶아 먹는구나.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 라고 해서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살물자잔에 위에 사람자를 쓰고 아랫부분에다가 연화발을 써서 불을 써서 삶는 거죠. 이것도 조조 아들 조비와 조식이 지었던 시인데요. 자두연기라고 해서 살물자 콩두 불탈령 콩깍지 기자입니다.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태운다는 뜻으로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는 걸 비유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삶을 잘 보시고 이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탄자는 산에서 불이 나는 건데 여기도 한자예요. 이걸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산 높은 모양 알이라는 한자도 있고요. 불화를 집어넣어서 특히 까만 숯인데요. 빙탄지간이라고 하면 얼음빙 수탄, 얼음과 숯의 사이다 라고 해서
서로 뜨겁고 차가운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상반된 관계를 빙탄지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와 원숭이 견원지간 하듯이 탄광이다, 석탄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재회는 불이 타고 남은 그 재예요. 회색. 그래서 이거 회색할 때 쓰는 해자예요. 회색. 그 다음 석회. 다 그 회색빛 나는 거. 또 횃불이라고 해서 불 중에서 엄청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횃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횃불거 할 때 쓰는 거화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심지주는 불화의 주인주 집어넣어서 우리가 초할 때 심지 있어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주 향 피울 때를 주향이라고 합니다. 등불등 쉽죠? 불화에다가 오를 등 불이라는 게 다 천장 위로 올라가요. 다 위에 있어요. 가로등, 등대, 전등. 등불로 쓴 사자성어 보면 등하불명이라고 해서 등불 아래 박지 않다라고 해서 등 아래 박지 않다. 우리가 가까운 것을 등잔 및 어둡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등화 가치는 등불을 친하다라고 해서 가을에 등불 켜고 책 본다는 말로 쓰는 단어입니다. 촛불촉은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 촛불을 뜻하고요. 촛불, 등불이라는 뜻에서 촉광, 화촉, 결혼할 때 쓰는 말이고요. 촉루, 초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누를 촉루라고 하죠. 밝을 촉으로 씁니다. 당연히 촛불 켜면 밝으니까. 그래서 통촉이라고 해서 사정 따위를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 사극 가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화로로도 옛날에 난로죠, 난로. 그 검은 로자가 발음을 하고 난로, 화로. 다시 또 젊은데 나이 이야기하면 저 시골에서 갔더니 난로 위에다가 쇠 밥, 도시락 따뜻하게 겨울에 올려 먹었던 세대예요. 저는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 아벤 아래에 있으면 그 아래 밥이 타니까 또 위로 올리고 하면서 도시락 먹던 시대에 요즘 아이들은 급식에 대한 추억이겠지만 저는 난로에다가 또 주번 되면 그 난로 석탄 받아오는 것도 추억이었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무슨 엄청 뭐 70년대 50년대 살았던 사람 같죠? 시골에 살았더니 그랬어요. 난로. 자, 봉화봉은 불화에다가 끌봉을 써서 봉화예요. 봉화, 봉수 이럴 때 이거 특이한 거 있어요. 전쟁 나면 불 질러서 전쟁 났다고 알리잖아요. 지금이야 뭐 안내문자 가고 사이렌 울리지만 불을 지피는데 이 봉자는 밤에 불로 알려요. 그러면 낮에 전쟁이 나면 불을 아무리 피워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기로 알려요. 그래서 봉수는 다 봉화인데요. 봉화봉, 봉화 숫자인데 봉자는 밤에, 숫자는 낮에, 불로, 연기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세불일련, 노굴령, 고기굴자, 달일전, 복굴조 봤어요. 수탄, 재회, 횃불거, 심지주, 등불 등 배웠고요. 촛불쪽, 화로로, 봉화봉 배우셨습니다. 부수는 같아요. 그러면 뜻은 다 같습니다. 뜻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음만 하시면 돼요. 불화부수 다 배우셨습니다. 좋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 다른 부수 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